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장면, 카메라와 렌더러를 세팅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도형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추가로 브라우저의 화면을 줄였을 때 반응형 처리하는 코드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의 예제는 캔버스를 저번 시간에 배워봤던 것처럼 이렇게 특정 아이디를 가진 애한테 불러와서 이렇게 활용하는 코드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기존의 방식대로 도큐멘트 바디에 바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물체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좌표에 점을 이은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인 지오메트리와 색상과 질감을 표현한 재질, 머티리얼을 합쳐서 표현이 됩니다.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시를 보시면은 컨스트 머티리얼이라고 해놓고 특정 머티리얼에 대한 값을, 컬러 값을 불러오고요. 위에 부분에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죠. 지오메트리에 대한 값을 불러와서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에 대한 값을 특정 큐브라는 이름의 컨스트를 만들어서 3.mesh 안에다가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큐브라는 것을 add를 통해서 씬에다가 큐브를 추가하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간단하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아랫부분에 일단 도형을 추가할 때 지오메트리부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const geometry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new 하고요. 3.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지오메트리를 쓸 거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박스 지오메트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여기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width와 height 그리고 depth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x, y, z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1,1,1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0.5, 0.5, 0.5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오메트리 값이 설정이 되었고요. 머티리얼을 세팅해 볼게요. 이름을 정해주고 이번에는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컬러 값을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넣었죠. 여기에 지금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이 뭔지 이거는 지금 당장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 강좌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볼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냥 큐브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라고 해서 new 3 mesh 라고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다가는 지오메트리 값과 머티리얼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기존에 지오메트리라는 컨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큐브라는 컨스트 값에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이 합쳐진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드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큐브 라고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EX04이기 때문에 웹팩 컨피그에 EX04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터미널을 열어주고 여기에 npm start를 해줍니다. 그러면 성공이 되어 있죠. 여기에 로컬호스트로 들어가 보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카메라의 위치 때문인 것 같은데 카메라의 포지션의 Z값을 3 정도로 한번 바꿔보고 열어보겠습니다. 나왔네요. Z값을 2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육면체이고요. 얘를 회전을 한번 줘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주석 처리했던 이 부분이 있죠. 큐브라는 컨스트를 불러와서 큐브의 로테이션 x와
Y에 대해서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빛은 나중에 넣어보고요. 일단 도형이 이렇게 3D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3JS에서 도큐멘테이션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지오메트리라고 치면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지오메트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박스 지오메트리에 들어오면 이런 식의 속성값이 있는데요. 여기에 값을 늘려보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코드 이그젬플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은 실린더입니다. 원기둥 형태죠. 여기 우측에 이런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탑과 바텀, 그리고 뭐 높이 조절, 그리고 이 세그먼트를 늘릴수록 더 정원에 가까운 원기둥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네요. 이제 사용법은 좀 전에는 박스 지오메트리였다면 이제 실린더 지오메트리로 하고요. 여기에 값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컨스트럭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는 이 순서대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인 지오메트리도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평평한 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바닥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지금은 회전 처리가 되어 있는 예시지만 보통 플레인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위스와 하이트 값 이렇게 두 가지 가로 세로 값을 조절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도 한번 볼게요. 스피어 지오메트리는 구 형태를 띠고 있죠. 구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세그먼트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더 둥근 느낌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 방법은 스피어 지오메트리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에는 속성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은 토러스 한번 볼게요. 도넛 모양이죠. 이렇게 도넛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값들을 조절해 보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식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형들을 불러올 수가 있네요. 여기에 사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몇 개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은 지오메트리 이렇게 썼는데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자주 쓸 거라면 이 뒤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구분 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같이 바꿔줘야겠죠? 이 상태로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오메트리 값들은 다 연결을 지어주고요. 지금은 큐브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큐브라는 이름 대신에 오브젝트의 줄임말 OBJ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추가해서 구분을 지어줘야겠죠. 그리고 렌더라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연결을 지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렇게 겹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포지션으로 위치를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01번에다가 좌측으로 한번 보내줄게요. 포지션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보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중앙에 있던 게 좌측으로 1만큼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엔 3번에도 옮겨줘야겠죠. 3번에는 플러스 1만큼 옮겨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3개가 나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투시라는 개념을 배우죠. 뭐 미술학원에서 미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위치에서 정중앙일 때는 앞면이 보이지만 우측으로 가 있거나 좌측으로 가 있거나 뭐 위로 아래로 가면은 그 부분에 맞게 우측 도형은 좌측면이 같이 보이고
소실점으로 향한 투시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활용됐던 지오메트리 값을 다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콘을 한번 써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콘 지오메트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가 대략 나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써볼게요. 콘 지오메트리를 복사를 해서 두 번째 요소에 박스 대신에 콘 지오메트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속성값은 조금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절하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회전이 안 되니까 회전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 회전을 시켜볼게요. 잘 돌아가네요. 근데 지금 회전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조절을 해주고 싶은데요. 여기에 이 타임이라는 속성 값을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0, 5 이런 식으로요. 그럼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해볼 것은 이건 좀 발음도 어렵네요. 아이코사헤드론 지오메트리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있고요. 이렇게 뭐 디테일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데 다시 새로 고침해서 가장 기본 값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값을 복사를 해서 03 지오메트리 부분에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성 값은 두 가지죠. 여기는 0.5와 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좀 크네요.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4 정도로. 이제 조금 맞아 보이네요. 가운데에 있는 애가 좀 작아 보이니까 이 높이값만 살짝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그리고 X축으로 돌아가는 녀석들은 다 지워보고 한번 볼게요. Y축으로만 회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찌글찌글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코드로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본 부분 중에 저런 부분은 렌더러에서 속성값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 렌더러 안에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디자이너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를 true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계단 현상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눈에는 보이지만 그 전과 비교하면 조금 더 괜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배경을 없고 오브젝트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알파라는 값을 true라고 해주고 여기에 배경을 없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고자 했던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반응형 처리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처리. 네, 이 부분은 함수로 일단 만들어 줄게요. 윈도우 리사이즈 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윈도우의 사이즈를 바꿨을 때 반응형처럼 처리를 해라 라고 이제 만들 거고요. 여기에는 카메라 종횡비에 대한 속성 값을 바꿔볼 거예요. 윈도우의 이너 위스와 윈도우의 이너 하이트를 일단 바꿔줍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카메라에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가만히 두면 이 윈도우의 값은 고정이지만 여기서는 사이즈를 조절했을 때 그 윈도우 값을 계속 가변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업데이트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불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렌더러의 사이즈도 같이 바꿔줘야 되겠죠. set 사이즈 라고 우리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with 얘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적어줍니다. inner height 값
이렇게 적어서 함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윈도우의 add event listener를 통해서 리사이즈를 한 경우에 on window resize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면 끝났습니다. 한번 볼게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면 이 요소가 가운데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안 그랬나요? 할 수 있는데 한번 꺼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현재 있는 이 윈도우의 사이즈 부분은 이 속성 값으로 이렇게 불러졌는데 리사이즈를 할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면 변하는 게 없죠. 초기에 한번 불러왔을 때 옵션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죠. 근데 다시 얘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조절하면 여기가 같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지워 볼게요. 그러면 캔버스 사이즈는 같이 줄어드는데 종횡비에 대해서는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찌부시켜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아직 기본 중에 배워야 될 부분은 아직 많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인데 나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